일단 전체적으로 육손의 일대기를 보면 육손은 확실히 사람 심리를 보는 눈이 정말 탁월해요. 그 심리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심리, 또 군중의 심리, 또 국민의 심리 이런 거를 정말 잘해요. 그럼 이런 능력이 뭐 어디서 왔냐? 뭐 타고났다 그럼 할 말 없는 거고. 근데 타고난 수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육손의 성장기는 잘 모르지만 난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난세의 그 좋은 집안을 자기 방어막으로 써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고, 난세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소설에도 다 바닥에서 와야지. 내가 막노동도 해봤어, 뭐 이거 해봤어. 이런 사람만이 대중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좋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몸으로 안 때워도 어떤 이런 난세의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게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야. 근데 되게 이걸 잘 안 살리지. 왜냐면 그 좋은 집안이라는 걸 자기 보호막으로 쓰니까. 육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육손이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호막으로 쓴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보는 유리창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나라의 그 늙은 공신들, 젊은 부하, 백성들 이걸 다 관리를 잘해요. 요게 힘든 거거든요. 오나라에선 최대 위기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또 나관중이 또 부채질을 막 해야지. 오나라는 인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막 이럴 때 거의 개국공식군인 감택이 이거 젊은 애 하나 있는데 얘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육손이 훅 등장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육손은 이미 능력 증명 다 하고 있었고 손권이 육손을 사령관으로 밀어요. 가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 촉과 오나라의 국력을 걸은 전투였잖아요. 자,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 보면 적벽대전할 때 오나라 신하들이 다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유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권이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지만 처음엔 벌벌 떨다가 주유가 그러니까 칼을 촥 뽑아갖고 주유한테 칼을 딱 주면서 네 말 안 들으면 배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착각인데 리더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손이 똑똑하다는 게 만약에 손권이 이렇게 칼을 탁 주고 배 이랬어 봐. 사람들이 다 알아. 저거 젊은 놈, 경험도 별로 없는 놈, 어쩌다 운 좋게 한 건 친애가 감히 우리를 지휘해? 그런데 손권이 칼 주면서 이거 앞으로 배 그럼 사람들이 육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손권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마지못해 하면요 가긴 갔지. 이러면서 흉내만 내게 되면 그럼 전쟁 자체가 뒤틀리는 거예요. 육손이 갔더니 말을 안 듣는 거야. 보통 우리 같으면 손권한테 일러야지. 저 안 되겠습니다. 칼 하나 주십시오. 이럴 것 같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안다고. 그래서 육손은 손권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나중에 전투 다 끝난 다음에 손권이 그 얘기를 듣고 육손한테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했냐.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줬을 텐데 육손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손권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라고요. 내 앞에서 말 듣지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오면 전쟁 못해. 얘들이 마음으로 복종해야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게 나오거든. 그게 신뢰에 의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육손이 얼마나 약았냐면 이릉 전투에도 유비군의 약점이 뭐냐면 유비가 수륙병진을 안 하는 바람에 보급에 문제가 생겨요. 육손은 요 약점을 딱 캐고 장수들이 막아야 된다. 근데 심지어는 땅을 막 떼주면서 뒤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급이 점점 길어지면 군대가 대규모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유비가 진영을 뭐 54개인가 세웠다고 이런 바보짓 했다고 그러는데 유비가 바보라서 그랬겠어? 육지로 보급을 해오게 되니까 한 번 공세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병력은 없고 길게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쳐놓고 그 포메이션은 주로 방어적인 지역에 쳐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보호하면서 공세를 감당할 만큼 재충전을 할 기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진영이 됐고 유비는 나름대로 이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포메이션 전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포메이션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육손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쟤들의 포메이션을 깨트리면 되고 포메이션 시스템의 단점은 뭐냐면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려면 오나라가 공격을 해줘야 돼. 근데 공격을 안 하잖아.
그러면 성에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애들이 느슨해져요. 이건 어떤 지휘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는 척하다가 한번 공격을 해갖고 포메이션을 파악한 다음에 화공을 하죠. 삼국지연의는 그때 뭐 숲에 있어갖고 약 해갖고 다 타 죽었다고 돼 있는데 네이팜탄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화공해가지고 몇만 대군 무슨 재주로 태워 죽입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화공을 하긴 했는데 포메이션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화공을 하면 차단이 돼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끊어지잖아요. 이쪽이 끊어지면 당연히 저쪽도 안 되죠. 그래서 화공을 통해서 유비군의 포메이션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포메이션이 깨진 상태에서 오나라 대군이 치면 각계격파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비를 거꾸로 쓸고 나가면서 몰살을 시키죠. 그래서 육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요거를 이용해서 오나라 장군들을 휘어잡는 능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런 작전일수록 부하들이 믿고 따라줘야 돼요. 유비를 끌고 들어오면서 시간을 끌어서 유비를 약하게 하는 거, 유비의 약점을 키우고 이 긴 동안에 오나라 장수들은 계속 비난을 하잖아. 언젠가는 내가 니들 봐, 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하나하나 이런 밀당을 해가지고 신뢰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손관에 딱 갔더니 손관이 야 그거 너 미리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야 얘들이 내 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면 손관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놈 봐라. 왜냐면 손관쯤 되면 다 알아요. 거기 가서 지 자랑을 왜 합니까? 그들은 모두 큰 인재고 공신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키워낸 사람들이다. 나는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손의 능력은 이미 손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아무튼 손권은 이래서 나중에는 육손을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재상이라는 건 거의 뭐 제2의 통치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손권이라는 인간은 권력을 키워주는 인간이 아니거든. 손권의 왕자들도 태자를 다 태자를 임명했으면 걔한테 몰아줘야지. 태자 있고 노왕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나눠서 줄서게 만들어요. 육손이 보니까 이거는 난세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거는 빨리 태자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너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면 당신이 권력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 결국 이 나라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 오나라는 그것 때문에 손권이 죽자마자 훅망했는데 근데 손권이 그걸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간질 시키다가 나중에 둘 다 처치하면서 그 밑에 붙었던 신하들도 싹 죽이죠. 그때 육손의 또 사돈이면서 원래 육손 이전에 정승을 했던 집안이 고치 집안인데 그쪽 사람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차마 육손까지 죽이면 이제 그렇게 아무도 충성을 안 하거든요. 그냥 쫓아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쪼아요. 그러니까 육손이 분노해서 그 통탄하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손권한테 배신당했다가 슬픈 게 아니라 천하의 심리 파악하는 육손도 내가 왕을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사실은 손권의 나라기도 하지만 자기 나라기도 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5년에 63세로 사망합니다. 물론 삼국기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사는 건데 본인은 굉장히 비극이죠. 왜? 자기가 못 바쳤던 나라가 그 똑똑한 인간이 몰랐겠어요. 다음 때쯤에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었겠죠. 육손의 장점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안다. 눈앞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감복시켜서 따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나라의 장래를 멀리 보고 장기적인 원칙과 현실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 사실 이거는 오나라뿐만이 아니라 삼국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리더의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는 나라, 이런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무너지죠. 그런 점에서 육손은 삼국지가 만들어낸 전국구뿐만이 아니라 통사적인 인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나라가 가진 최고의 인재는 사실은 주유가 아니라 육손이에요.
좀 주희한테 미안한데 주희가 살았으면 뭐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나온 이미지만 갖고는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쓰는 용어를 했는데 마구간에 있는 군마, 잘 드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쓴대요. 제갈량 사후 총나라에 잘 드는 칼 누구일까요?